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캔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마이너스 8.3%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엄청난 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은 더했죠. 자, 코스닥은 시가가 마이너스 4%에 시작을 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어요. 정말 코스닥은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공포 구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여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구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나 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는 오늘 개파락으로 죽어서 이 아일랜드 갭을 만들었죠. 아일랜드 갭으로 만든 양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닥권에서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래 꼬리를 크게 만들고 시가를 넘어서 이제 종가를 이렇게 만든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주 준수한 양봉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이긴 하지만 제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그래도 들어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단기 바닥으로는 봐줄 수 있는 그런 캔들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봉의 모양은 좋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랫꼬리의 길이가 마이너스 13%에서 7%이기 때문에 거의 6%짜리 이 아랫꼬리예요. 시장이 6%가 이 반등을 했다라는 건 장대양봉으로 치면은 굉장히 큰 폭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이라 아래까지 마이너스 13%가 빠졌다가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7%를 만드는 이런 큰 변동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래 꼬리 구간을 거의 6%짜리 시장이 6%짜리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 겁니다. 자, 이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는 봉의 모양은 좋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은 안 좋았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제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얘는 양봉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도 개인이 이 시장을 좀 떠받쳤지만 그래도 오늘의 이 양봉을 만들어준 수급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왔죠. 오늘 이제 시장 방어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가권에서 우량한 종목들을 좀 쓸어 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1조가 넘는 이 매도세를 이 코스피에서 보였고요. 자, 코스닥은 그와 반대입니다.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코스닥은 음봉으로 아랫꼬리가 긴 이런 캔들이긴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은 좋습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연기금의 수급은 단연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긴 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좋고 봉의 모양으로는 코스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나오는 신호에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한 번 더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려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이 저녁에 반등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시장이 패닉 상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마저도 다급하게 금융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개장 이후 장 초반에 저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에 일부 종목들을 좀 분할로 매수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이 종합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시장이 엔벨로프 20 하단선을 닿는 경우는요 정말 금융위기급이 아니면 닿는 경우들이 없어요. 자, 과거 차트를 제가 좀 짧게 좀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자,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때 한번 닿고요. 그리고 여기가 유럽발 이제 재정위기
피그스라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 이 국가 재정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이제 살짝 탔었죠. 근데 강하게 반등 나오는 거 다 보이시죠? 예. 여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이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았을 때 시장은 결국에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이게 작지가 않아요. 여기 닿는 부분에서만 계산을 해도 요만큼 상승을 보면 이게 15%짜리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바닥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거의 30%가 넘는 시장 반등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폭인 겁니다. 과거에 그리고 98년도 때 한 번 닿았어요. 우리 IMF 때. 그러니까 세 번밖에 없었어요. 이게 닿는 경우가 시장이. 종목은 닿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장은 이 엔벨로프 하단선을 닿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얘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융위기 상태는 아닌데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의 타격이 실물 경제 쪽으로 엄청난 타격을 줬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패닉 상태의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좀 이런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가에 종목들을 좀 분할로 들어갔어요. 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중에 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종목들이. 그렇지만 분할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하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었고요. 자, 코스닥도 보면은 엔벨로프 하단선을 탔었죠. 제가 요거를 엔벨로프 하단선을 닿을 때 아마 매수 진입을 했다면 수익률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을 거예요. 지금 현재 다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시초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냥 시초가에. 그런데도 하락했던 주가가 이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오면서 플러스권으로 다 전환은 되긴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550포인트 이 위로 좀 올라와 줘야 돼요. 사실 여기 더 위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 580포인트 위로. 예. 더 위로는 618.5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이 120일 이평선이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반등을 좀 강하게 줘서. 자,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주봉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요렇게 이 대세 상승 구간에서 돌파된 전고점 라인을 이렇게 긴 몇 년의 기간 동안 지지하던 자리 1750에서 1800 라인을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아래 꼬리를 달고서 종가상으로는 지금 1770까지 와 있기 때문에 1750 라인을 현재 지키긴 했어요. 종가상으로. 장중에는 이탈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소한 1900 라인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줘야 되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1985 이상으로 올라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얘도 지금 추세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려놨던 120일 추세선 이평선을 수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이렇게 좀 바닥 다지기를 하다가 다시 위로 상승을 한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 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이 1985 라인입니다. 최소한은 1900 라인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좋고요. 자, 지수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장 이후에 장 초반에 이제 매도를 부르는 이제 패닉셀로 말 그대로 이제 아수라장이었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동결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우리 금융 당국이 오늘 이런 패닉셀이 일어나니까 대책들을 쏟아냈죠. 정말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야 공매도 금지 조치를 꺼냈습니다. 시장은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는데 정말 빠른 조치가 아닐 수 없죠. 예. 공매도 금지는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2011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때 한 4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이 세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들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우량한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분을 늘리기 좋은 상황이겠죠. 우량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하면 좋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내린 조치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사주 매입해서 지수 방어를 유도를 하는 거겠죠.
또 세 번째는 신용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 6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아마 신용으로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반대 매매로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반대 매매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혜택 아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홍남기 부총리하고 또 이주열 한흥 총재, 또 산업통상부 장관, 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부처장들을 불러서 다급하게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조치들이고요. 아직 재정적인 부분하고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다음 주 초에 한 17일에서 18일경에 임시 금통위를 열릴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 거의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나라는 2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리 인하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한 0.5%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0.25% 인하를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시장에서는 실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금리 인하 부분은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0.25%는 아무래도 이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돈을 풀어주는 대책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그나마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다음 주 같은 시기에 FOMC 회의가 열리죠. 여기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정도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의 재정 정책을 발표를 이제 할 것인지가 또한 시장의 변동성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22에서는 162조의 추가 부양책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예, 금리는 동결이 됐어요. 근데 유럽 쪽은 현재도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지금 유럽 증시들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하고 또 S&P 선물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이 나와서 거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으로 따지자면은 상한가에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크게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종목들을 조금 좀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매수한 종목들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을 좀 강하게 상승 견인을 했던 업종 섹터의 이제 대장주급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종목들을 상대로 해서 그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로 좀 담아봤고요. 오늘 역시나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대장주들이 아랫꼬리도 가장 많이 달고 또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쭉 돌려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얘는 아랫꼬리가 저가가 마이너스 13%에서 종가가 5% 정도니까 거의 8%짜리 아랫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 돌파된 전고점 라인이기도 하고요. 121선 조정 첫 자리이기도 했죠. 자, 얘도 저도 이제 좀 노려보긴 했지만 얘는 제가 대응을 안 했고 저는 LG 이노텍을 조금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얘가 좀 반등은 약했어요. 이게 이제 우량주 엔벨로프 매매로 대응한 거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을 자리에서 좀 과하게 빠지기도 해서 낙폭과대로 좀 매수도 좀 해봤고요. 또 DB 하이텍도 좋아 보이죠. 예, DB 하이텍도 조금 담아봤고요. 자, SNS텍 같은 경우는 121선짜리 정말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대응은 못했고 장중에 좀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있죠. AD 테크놀로지, 뭐 FSD. 근데 FSD는 생각보다 약했어요. 확실히 차트 모양을 보면 약한 종목이 더 약하고요. 강한 종목이 더 강합니다.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네페스가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굉장히 견조하게 이 자리를 지켜줬었죠. 오늘도 시장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랫꼬리 대비해서 종가상으로 10%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자, SFA 반도체하고 네페스가 비메모리 쪽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한번 볼게요.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LG화학하고 삼성 SDI를 보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얘네는 하락도 안 했어요.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데 계속 이제 시초가 부분에서 놀다가 결국에는 장대 항봉으로 뽑아줬죠. 자, 삼성 SDI도 시초가 부분에서 놀다가 장대 항봉을 뽑아줬고요. 얘는 이렇게 긴 기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 그 돌파 자리, 갭으로 돌파한 자리, 거기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물론 120일 조정 첫 자리와도 만나는 자리였고요. 저는 삼성 SDI를 시초가에 좀 대응해서 현재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응을 한 종목들은 조금 반등을 크게 보기 때문에 다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결국에는 강한 놈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들, 이렇게 전고점 돌파한 자리들,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아래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반등이 나온다. 자, 대보마그네틱도 아래꼬리 달면서 또 양봉으로 길게 뽑아줬죠. 그리고 이 위에 종목들 빼고 아래 종목들은 거의 보면은 약하죠. 봉의 길이를 봐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5G 종목 같은 경우도 요 두 종목하고 RHFIC가 괜찮았어요. 이노와이어리스하고 HFR이 제가 대장주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결국에는 이 돌파된 자리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자리를 종가상으로 결국엔 지켜내죠. 몸통이 올라와서 아래꼬리를 달긴 했지만. 자, 그리고 HFR도 전고점 라인 결국에는 왔어요. 얘는 전고점도 안 온다고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이제야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여기서 대응해 볼 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RHIFIC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 차트의 단기 추세는 보이죠. 얘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장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의 지금 거래량도 급증을 하는 걸로 봐서 단기에 뭔가 이제 수급 주체들의 모양이 좀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종목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 120일 추세선도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기에 아래권에서 이렇게 쌍바닥도 잘 만들면서 차트를 좀 만드는 모양으로 보여요. 특히나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돈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 요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이 종목도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 전기전자 섹터에서 아래권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시초가를 만들고 아래꼴이 거의 없이 얘도 반등을 크게 줬어요. 삼성전자도. 자, SK 하이닉스가 상승률은 좀 더 좋았는데요. 근데 얘는 이제 추세선을 좀 이탈을 하고 돌파된 전고점 라인도 좀 이탈을 했어요. 그렇지만 얘도 양봉을 길게 뽑아주면서 수급이 잘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 수급들은 거의 연극음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매도세로 일관을 했거든요. 시장을 선도했던 업종 섹터의 대장주급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많이 보이는 그런 이 시장이었고요. 다른 종목들도 물론 상승이 크게 나오고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업종 섹터로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우상향하고 있고 추세 우상향 중에 이제 단기 급락으로 인한 이 좋은 모양들은 연초에 시장을 선도했던 그런 업종 섹터의 종목들이 강한 반등이 나온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에 큰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줘서 그동안 답답했던 이 하락으로 일관됐던 시장이 조금 강한 상승으로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시장이 되길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주말, 또 에너지 충전 잘 하시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이 리더였습니다.